딥러닝에서의 NLP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우선 NLP는 되게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예외도 많고 규칙도 애매하고 배경 지식에도 의존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어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공백 기준으로만 분리해도 충분한데 한국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백에 따라서도 한국어는 달라집니다. 대충돌과 대충돌은 다르죠. 그리고 띄어쓰기, 어디서 띄어야 할지 한국어는 진짜 너무 어렵죠. 국립국어원 원장님도 이거는 어렵다고 하셨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띄어쓰기만 해도 문장의 의미가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같은 의미인데도 조사나 어미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맵다, 매워. 이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한번 영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맵다, 매워 사실 두 개가 같은 의미죠. 근데 한국어는 그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땡땡 팀이 연패했다. 이런 것도 연패가 시즌에서 연속으로 재패했다. 아니면 경기에서 연속으로 졌다.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땡땡 팀이 강팀이냐 약팀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라 NLP가 사실 그동안 규칙 기반으로 많이 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색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풀고 있었고요. 근데 물론 확률 기반도 같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워낙 예외가 많고 규칙이 다양해서 이런 것들을 좀 노가다의 산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시점부터 다양한 NLP 태스크들이 딥러닝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가 여러 개인 퍼셉트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한 개를 넘어가기에 딥이고 연산은 또 비선형으로 만들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중간중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딥러닝이 신기술이냐 생각해 보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뭐 백프로파게이션, 컨보루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 요즘 뭐 많이들 무조건 쓰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한 30년이 발표된 지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전에 나왔는데 왜 요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연산을 할 하드웨어도 뒷받침이 안 되었고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할 만큼의 데이터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베니싱 같은 어떠한 이슈들을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딥러닝은 정말 좀 머신러닝 쪽에서 무덤으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아니죠.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딥러닝이 대두가 되면서 CNN 같은 모델이 이제 비전 쪽에서는 엄청 부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반면 NLP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시원하게 되고 있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NLP에서 워드2벡터라는 모델이 등장을 했죠. 이게 2013년 발표가 됐는데 아까 잠깐 입력 이야기를 하면서 원핫 벡터와 댄스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핫 벡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개, 고양이, 노트북이라는 게 있을 때 100, 010, 001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할 단어가 3개라면 이렇게 되는데 100개라면 차원이 100개가 될 거고 10만 개라면 10만 차원, 1억 개라면 1억 차원이 되겠죠. 일단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각각 단어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개와 고양이는 머릿속에 어떠한 비슷한 영역에 있을 겁니다. 같은 포유류이고 같은 인간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고 귀엽고 등등등. 근데 하지만 개와 노트북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원합 벡터 방식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개와 고양이의 유사도도 0이고 개와 노트북의 유사도도 0이 됩니다. 반면 댄스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댄스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생물 여부, 두 번째 차원은 어떤 다양한 인터넷의 문서들이 있다면 거기에 존재하는 빈도를 정교한 값, 그리고 마지막 차원은 전자제품 여부라는 뭐 이런 3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개, 고양이, 노트북은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될 거고 이걸로 한번 유사도를 판별을 해보자면 개와 고양이는 코사인 유사도가 0.99 그리고 개와 노트북은 코사인 유사도가 0.05가 됩니다. 벡터 값만 가지고도 어떤 연관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를 입력으로 하는 것이 원합 벡터를 입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분석을 하기에 좋겠죠. 이처럼 댄스 벡터가 더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옛날에는 이처럼 방금 하는 것처럼 어떤 속성값
뭐 생물 여부, 빈도 여부, 전자제품 여부 이런 것들을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내가 직접 정의를 하고 사람이 직접 그거를 값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값을 계산하곤 했습니다. 네, 워드2 벡터는 이런 덴스 벡터를 좀 멋있는 방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뭐 빈도, 생물 여부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그냥 존재하는 대량의 문서만 입력으로 사용해서 문장의 주위의 단어들로부터 타겟 단어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에서 이렇게 XY를 정의해 놓는 거예요. I'm living Seoul now라는 문장이 있을 때 I를 I의 주변에 M이 있죠. M으로 I를 추정하게 하고 그리고 M의 주변에는 living과 I가 있죠. 그걸로 M을 추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living과 now를 가지고 서울이라는 단어를 맞추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단어들을 각각 임의의 초기값을 가진 n차원 벡터로 매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단어로 가운데 있는 단어를 맞추게 학습을 하니까 결과물로 각각의 단어에 대한 n차원 벡터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는 0.05, 0.03 그리고 뭐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나온 값을 보니까 각각의 뭐 차원이 뭘 의미하고 이 값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보니까 이런 게 됩니다. 코리아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파리를 더했더니 프랑스가 나오고 퍼피에서 도그를 빼고 캣을 더했더니 키티가 나왔습니다. 어떤 좀 단어 간의 속성이 연상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덴스 벡터의 예제로 개와 고양이 유사도를 0.99로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 거 같죠. 딱 인간이 봤을 때.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연산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여러 태스크들을 해보니까 성능도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워드2 벡터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2014년이랑 15년쯤에 타 회사에 자연어 처리 부서에 있었는데 모두가 이 워드2 벡터를 진짜 한 번쯤은 다 써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써보는 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연산도 매우 가볍고요. 아키텍처 상으로는 뭐 엄밀히 말하면 워드2 벡터는 원레이어 퍼셉트론이라 딥러닝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아키텍처들이 추가적으로 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NLP를 위한 아키텍처들이요. RNN 같은 리커런트 모델들과 그리고 그를 활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생성이나 태깅, 분류, 특히 번역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풀기 시작을 했고 비전에서 사용되던 CNN도 NLP에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입력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워드2 벡터 결과물을 미리 사용을 하니까 성능이 훌쩍 올라가고 있습니다.